오늘 사주명리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인데 아주 일단 심플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사주명리라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연말 연초에 많이 보는 그 인간의 운세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죠. 또 이제 사주명리라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 어렵냐면 사람의 운세나 이런 거 있어서 우리가 막 이야기 들었던 거 뭐가 있어요. 타로 같은 거 있죠. 타로 같은 거 있고 또 이제 혈액형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혈액형 같은 걸로도 막 사람 성격 막 진단하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AB형은 그 사이코 아니면 천재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것도 많이 했고, O형은 모두에게 수혈이 가능하니까 O형은 인자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되게 유행하고 있던 게 MBTI 같은 거 되게 유명하죠. 뭐 NTJ, IFP 뭐 이런 것들 있어가지고 내가 거절을 못하는 게 사실 내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내가 도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내가 NTJ고 창의력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게 다 이런 성향이었구나 이러면서 사실 이제 MBTI, 타로 이런 것들이 엄청 유행했잖아요. 그 이전에는 혈액형 같은 게 있었고, 사람의 본성에 대한 그리고 사람의 미래랑 성향에 대한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주명리 같은 경우는 일단 역사 자체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역사와 통계가 쌓여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계적 베이스가 있는 학문이다 라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주 같은 게 왜 어렵냐라고 하면은 MBTI 어떻게 봐요? 줄줄줄줄줄 나와 있잖아. 나는 때때로 화가 난다, 나는 때때로 우울감을 느낀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오지선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매우 그렇다 뭐 이런 것들 체크해가지고 딱 결과값을 보여주잖아. ENTJ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고 비슷한 성향은 이렇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딱딱딱딱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거야. 사람들이 아 이거 나인 것 같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딱 답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사주 같은 경우는 이게 여러분들이 만세력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만세력에 대해서 이따 설명할 건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봐봐. 사주 보면은 이런 거를 보여줘요. 사주 보러 가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전문가 분들이 해석할 때 아 정가는 뭐 어식이고 불의 기운이 뭐 많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한자야. 한자 세대 분들도 이거 제대로 이제 못 읽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지를 몰라. 저 뭐지?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아 이거 그 신라면에 신자 같이 생기지 않았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딱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 이 한자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주가 왜 어렵냐, 그리고 사람들이 왜 접근하기 힘드냐, 그렇다고 하면 사실 한자 때문인 거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스스로 좀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사주는 거의 만세력에서 시작해요. 내가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 8글자 같은 거가 만세력인데, 만세력으로 사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만세력은 딱 이것만 알면 돼. 자기가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렇게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돼. 그것만 있으면은 만세력 그냥 네이버나 구글 검색해서 딱 입력하는 순간 이런 식으로 만세력이 딱 뜰 거야. 그걸 가지고 해석하는 게 이제 사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주를 좀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사주 명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태극권 알아요? 태극권? 그 태극권 하면은 거의 뭘 생각하냐면 그 음과 양을 생각하잖아요. 그 음과 양의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제 사주 명리랑 이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주 명리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음양오행이라는 게 있어요. 음양오행. 그래, 음과 양 그리고 오행이라는 뜻인데, 음과 양이면 뭐예요? 음과 양이라 그러면 뭐 같아? 뭐가 생각나? 음이 달이고 양이 해. 좋은 답변이 나왔어요. 저런 느낌이야. 음과 양은 이제 서로 다른 거야. 음은 달, 양이 해. 그래, 음력 달력할 때 저것도 맞아요. 그리고 다른 걸로 치면은 뭐가 있냐면 양극과 음극, 그리고 더위와 추위, 그리고 남자와 여자 이런 것들을 다 양을 해요. 음은 음수고 양은 양수입니다. 저것도 맞아. 그러니까 음과 양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상반되어 있는 것에 대한 개념을 뜻해요. 음과 양이라는 게 사실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땐 존재하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세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무극이에요. 무극에서 그러니까 태극이 뭐냐면 만물의 시발점인 거야. 무극이라는 것,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 태극이다. 근데 이 태극이 어떻게 돼요? 태극권 보면은 사람이 손을 한 바퀴 휙 돌리면서 태극 그리잖아요. 태극기에 들어가 있는 태극 마냥. 그 돌려서 이게 어떻게 쪼개져요? 음과 양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태극이 음과 양으로 쪼개져서 세계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게 그 음양의 기본적인 이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빅뱅 일어나
일어나가지고 시작한 거 아니었음.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인 근거인 거고, 이 사주의 뿌리가 되는 게 음양오행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음양오행이라는 이론, 사실 이게 가설인 거예요. 이 가설을 인정함으로써 추가적인 연구가 가능해지고 더 학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가설을 증명할 수 없으니까 이 가설이 그래 이게 옳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음양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오행. 교수님 저 안 졸았어요. 졸지 마! 그 다음에 오행이 뭐냐면, 오행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알아요. 그 일주일 뭐 있어요? 요일 뭐 있어? 오행은 엄청 쉬워. 이거 오행은 사실 우리들 일상에 이미 들어와 있는 개념이야. 힌트는 일주일이야. 그래,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을 시작이라고 치면은 일이 뭐예요? 해죠. 월이 달이지. 아까 내가 해랑 달이 뭐라 그랬어요? 해랑 달이 음이랑 양이라 그랬지. 일이랑 월은 그렇게 됐고, 나머지 화, 수, 목, 금, 토가 이제 오행이 되는 거야. 불, 물, 나무, 금, 흙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음양 오행이고, 사주를 해석할 때 이걸 기준으로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딱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음양 오행입니다. 쉽죠? 그러니까 딱 이것만 알고 가면 돼. 딱 이것만 알고 가면 사주의 뿌리가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사주 명리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어때요? 이해됐어요? 이해된 거 맞아? 이해됐어? 이해돼야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돼야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이해됐어? 된 거 맞아? 다 어디 갔어?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보세요. 오행이 이제 화수목금토가 있다 그랬잖아. 이제 이게 속성이에요.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사주야. 그래서 일단은 화가 뭐냐? 화는 뭐예요? 화는 불이야. 그리고 수는 뭐야? 수는 물. 목은 이제 나무. 그 다음에 금은 이제 말 그대로 금속, 그 원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석. 토는 이제 땅을 뜻합니다. 이게 이제 서로만의 이제 상생이 있고 상극이 있다는 거야. 서로 도와주는 애들이 있고 서로를 해치는 그런 단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랑 목이 있잖아요. 물은 나무한테 도움을 주잖아. 얘가 도와주는 관계야. 근데 이제 상극은 뭐냐? 나무에다가 불을 붙여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주 같은 걸 볼 때 본인의 사주가 이제 목에 가까운데 불이 너무 많다, 이래버리면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점이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화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화는 뭐냐? 불이에요. 불. 그래서 이 불은 뭐예요? 밝죠. 그리고 어둠을 밀어낸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 어디 있든지 간에 계속 밝게 빛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둠을 밀어낸다는 쪽에서 불의를 참지 않는다. 또 강력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조금 더 정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는 딱 물이 어떻게 해요? 물이 흘러가잖아요. 물이 흘러가기도 하고, 물은 이제 만물의 근원이잖아. 그래서 물은 이제 흐름, 그리고 유연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물이 맑다 그러면 똑똑한 거, 그리고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유연성. 그래서 물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총명하고 유연하잖아. 그래서 이제 지식산업, 그리고 유통산업, 그리고 사람을 다루는 쪽에서 좀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다음 이제 나무예요. 아까 내가 만물의 근원이 되는 거는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생명 그 자체를 뜻하는 거는 나무야.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는 얘네가 사주마다 다른데, 나무가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나무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나무가 소나무가 있을 수도 있고, 되게 조그만 그 덩쿨나무 있죠. 덩쿨나무 이렇게 막 엮여오는 거, 그런 나무들이 있을 수도 있다. 나무가 있는 사람들은 일단 자신감이 세고요. 그리고 자기 혼자서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나무가 너무 많으면 이게 경직이 돼버려. 그래서 때로는 너무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을 지탱해주거나 내가 우뚝 설 수 있고 남에게 대해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이제 어느 쪽으로 가냐면 교육, 그리고 의료계 쪽, 이런 식으로 뭔가를 지탱해주고 이끌 수 있는 쪽으로 직업을 많이 추천하긴 하죠. 근데 이제 나무 같은 경우가 몸에서 따지면은 몸의 중추가 허리잖아. 몸에 있는 나무가 부러진다라고 하면 허리, 척추 이런 게 부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목 기운이 나쁘면 어디가 나쁘냐? 이제 뇌, 근데 간, 그리고 신경계, 이런 것들이 안 좋을 수 있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거 깜빡했는데, 이 수 같은 경우는 물이잖아. 여러분, 그 사람 몸에서 물 관련된 데 어디예요? 입. 그렇지, 입이에요. 그래서 이 물은 어디냐면은, 물은 이제 비뇨기계예요. 물이 흐르는 모든 거. 혈관도 어찌 보면 맞아. 그리고 생식기까지 포함돼요. 물이 들어가고 물이 나가는 쪽, 이쪽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또 뭐가 있냐면 물이 뭉치잖아요. 몸속에서 물이 뭉치면은 뭐가 돼요?
물혹 같은 게 되잖아. 그래서 물혹 그리고 암 이런 것도 조금 걱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화 같은 경우는 이제 불이잖아. 몸속에서 부글부글 끓잖아.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 그래서 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장기 쪽으로 갑니다. 장기. 그러니까 심장, 소장 뭐 이런 거. 그리고 막 머리에 열을 넣으면 정신 나갈 것 같아 그러잖아. 그래서 정신질환까지 불러 섞으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금인데요. 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금이 맞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금은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어차피 나중에 다 설명드릴 텐데 여기서는 그냥 철광석 같은 거 딱 생각하면 됩니다. 철광석. 금 같은 경우는 단단하잖아. 딱 보자마자 단단하고 잘 안 깨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의리와 신뢰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금이 그 배신을 뜻하기로 해요. 배신. 이게 되게 좀 의아하죠. 이게 왜 의아하냐면 아니 단단하고 굳세고 자기만의 그 의지가 명확하게 있는데 아니 왜 배신을 뜻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 그래서 나도 이게 처음에 헷갈렸어.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이게 뭐냐면 자 나는 금속이야. 난 단단해. 난 단단한 사람이야. 근데 세상은 계속 변하잖아요. 나랑 친했던 사람이 끝까지 나랑 친해질 수 없잖아. 돈의 흐름에는 배신이 자주 일어나지. 아니 그 개념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 내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은 계속 변할 수 있잖아. 근데 나는 안 변하는 거야. 난 내 모습 그대로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지. 근데 주변 사람들은 계속 막 변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야 너도 같이 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는 거야. 계속 그대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 입장에서 뭐야? 와 얘는 나랑 끝까지 같이 갈 줄 알았는데 얘는 나랑 이제 같이 안 놀려 그러네? 와 배신자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면 돼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이 변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배신이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금속 같은 경우는 뭐 짱돌 같은 것도 있고 뭐 우리 다이아몬드나 반지 이런 보석 같은 것도 있죠. 칼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다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이건 나중에 알아보면 됩니다. 금이 중요하니까 그 몸에서 금은 뭐일 것 같아요? 몸에서 가장 중요한 거. 사람이 살아가려면 이걸 해야 돼요. 그렇지 폐예요. 폐랑 연관되어 있고 먹기만 하면 안 되잖아. 뭘 해야 돼? 먹고 자고 뭔가를 해야지. 먹기만 하면 안 되잖아. 내장이랑 항문 쪽 있죠. 그 배출기관 쪽에 연관이 있다라고 봐요. 다음에 이제 토인데요. 토는 이제 땅의 여신 가이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생물들을 이제 피워낼 수 있는 그런 거고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눈 감고 떠올려 보세요. 그 광활한 대지를 쫙 깔려있는 저 초원, 쫙 깔려있는 그 사막, 쫙 깔려있는 얼어 죽을 것 같은 시베리아 뭐라 그러지? 시베리아 초원이라 그러냐? 시베리아 뭐라 그래야 되지? 시베리아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뭐 시베리아 땅 뭐 그런 것처럼 그냥 광활한 대지, 설원, 평원. 그렇지 평원, 설원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땅은 이 광활한 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땅이 뭐다?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또 이제 물건 같은 거를 운반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당근이나 야채 그런 것들을 생산해내는 생산지이면서 동시에 그거를 운반을 할 수 있는 거래의 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땅이 기본적으로 땅이 막 움직이지 않잖아. 땅이 막 아니 나한테는 당근 심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꾸 양파 심네. 안 되겠네. 킹받네. 나 여기 떠나야 되겠네. 한다고 땅이 막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떠나지 않잖아. 그 자리에서 멈춰서 굳건히 자리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믿음 그리고 신중 그리고 포옹력 이런 것들이 많이 엮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아까 전 시베리아 땅 얘기했잖아. 근데 추운 땅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어요. 얼어붙은 땅에 당근이나 양파나 사과나 이런 것들이 자랄까요? 안 자란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 겨울에 태어나고 추운 시간에 태어났는데 자기가 땅 속성이야. 그러면 이 친구는 일단 사주적인 관점에서 좀 큰일 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뭔가 노력은 하는데 땅이 얼어붙어서 자기가 결실을 못 맺는 거. 이런 경우에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불속성, 화속성의 개념이 들어와 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토 같은 경우는 직업적으로는 땅이기 때문에 뭐 부동산이나 땅 관련된 것들 그리고 농업 이런 쪽으로 제일 좋긴 한데 사실 땅은 이제 먹고 살만한 것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요식업, 자영업, 숙박하시는 분, 뭐 거래업 하시는 분들, 종교 쪽에서 일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는 그러면 인간의 몸에서는 뭐다?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그래서 위, 췌장, 비장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행이라고 해요. 뭐 궁금한 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지금 물어보세요. 불불이 음양이랑도 연관되냐고요? 음양이랑 연관이 돼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음양오행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음과 양이 있다라는 거 개념을 해줬는데, 이 오행들은 다 그게 있어요. 음에 불이 있고요, 양에 불이 있어요. 그리고 물 같은 경우도 음의 물이랑 양의 물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십간이라는 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수목금토 5개죠. 근데 양으로 2개씩 있어. 그러면 총 몇 개? 10개. 이 10개를 이제 공부해 볼 거예요. 이걸 뭐다? 십간이라 그래요. 십간이라고. 오케이?